대표팀에서도 자신의 발전상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 돌아가자마자 또 오사수나와의 경기 굉장히 힘든 와중에도 또 굉장히 좀 힘있는 모습,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1월 이적 시장 때도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금 기자죠.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또 한 번 언급을 하면서 이 가능성이 이제 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로마노가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좀 주목하면서 특히 잉글랜드 팀들과 연결한 것은 뭐 굉장히 이색적인 일입니다. 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이제 SNS에 적은 건데요. 이강인은 오는 여름 마요르카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몇 달 안에 이강인 이적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다. 이강인은 좋은 금액과 함께 마요르카에게 이익을 주면서 잉글랜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1월 달에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적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라리가 팀이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특히 좀 강하게 연결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는 현재까지도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로마노가 이걸 소개한 거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노린다 해서 그렇죠. 소개한 거지. 예, 저는 라리가 팀들도 여전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라리가 팀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느껴지는 게 이전에는 라리가가 더 맞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긴 조금 뭐 피지컬이나 뭐 여러 가지 속도면이 좀 아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의 경기력들을 봤을 때 특히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경기력과 적응력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저는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라리가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비슷한 팀이 라리가에서 노린다면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노 기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조금 더 넓게 확장되고 있다. 즉 조금 더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이강인 선수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연결된 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얘기가 있었죠. 완전 어렸을 때부터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그동안 링크가 됐던 케이스들을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만 16세였던 발렌시아 유스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그 수페르데포르테 그 발렌시아 지역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발렌시아 지역 스포츠 매체 중에 거의 뭐 탑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탑급이 아니라 뭐 최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치키 베실슈타인 현재 그 맨체스터 시티 단장이죠. 그 바르셀로나 원래 단장직도 수행했었던 그 베실슈타인이 직접 뭐 접촉까지 했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접촉을 또 누구랑 했느냐, 메스타야 발렌시아 유스 디렉터와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실제로 저희는 이게 자체 취재를 통해서도 맞다, 맨시티가 유스팀 단계에 있던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려고 오퍼를 했는데 당시에 뭐 이강인 선수뿐 아니라 다른 발렌시아 유망주를 실제로 영입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내주지 않았던 발렌시아 결정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잔류를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후에도 또 그 연결됐던 보도가 있었죠. 이거는 2020년 12월이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맨시티가 이강인 선수 영입설에 다시 연결됐는데 이게 그냥 팀토크에 올라온 기사인데 팀토크는 사실 그렇게 뭐 공신력이 높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인용 기사거든요. 어디를 인용했냐가 중요한데 바로 수페르데포르테의 라파마리 기사거든요. 그 기자의 이제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1군 데뷔를 꽤 어린 나이에 솔직히 이제 외국인 선수로서는 굉장히 특히 한국 선수로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인상적인 데뷔를 했고 바로 좀 임팩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라파마린 기자는 많이들 아마 발렌시아 시절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자니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맨시티가 당장 뭐 즉시 전력감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유망주들을 수집해서 임대도 보내고 또 성장하면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노리고 있었다. 즉 맨시티가 꽤 오랜 기간 이강인 선수를 지켜봐 왔다라는 것이고 뭐 지금 현재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 성향에 있어서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꽤나 잘 맞는다고도 할 수 있어서 맨시티도 충분히 이강인 선수와 연결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 징후들이 있는데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연결은 뉴캐슬이었죠. 작년 10월에 이제 그 크로니클이라고 저기 뉴캐슬 지역지인 거거든요. 뉴캐슬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매체예요. 거기서 이제 그 뉴캐슬이
여름에 이제 이강인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인 거죠. 네. 10월인 거니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2022-2023 시즌 시작하고 거의 이제 8, 9월 첫 2달 동안 이강인 선수가 굉장한 임팩트를 보였고 뭐 골도 막 넣고 네. 어시스트 하면서 뭐 라리가 도움 순위 1위도 막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뉴캐슬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면서 해당 포지션에 좀 뎁스 강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아시아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던 게 알려진 건데 요게 조금 더 이제 나아간 보도를 보면은 이제 마테오 모레토라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특히 이강인 선수 이적서를 거의 뭐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렐레보의 이탈리아 출신 라리가 이적 시장 전문가 굉장히 독특한 기자인데 어찌됐거나 이분이 공신력이 있어요. 이분이 꽤 구체적인 보도를 했었죠. 네, 울버햄튼하고 뉴캐슬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을 문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것은 오퍼라고 이제 공식적인 이적 문서를 보낸 건 아니고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은데 현재 컨디션이 어떠냐, 너네 계약 상황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다. 너네 얼마만 보내줄 수 그렇죠. 있냐, 뭐 이런 그런 거죠. 보통은 이게 구두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뭐가 맞아야지 문서를 보내지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오퍼를 보내진 않기 때문에 사전 단계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더해 이제 또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1월 7일 이때는 뭐 저희도 영상도 찍었고 굉장히 이때 화제가 됐었죠.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 혹은 LADBG의 팀으로 90% 확률로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팀이냐 막 물어보니까 에스턴 빌라가 그중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프리미어리그라고 얘기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복수의 팀. 뭐 이미 이전에도 울버햄튼, 뉴캐슬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에스턴 빌라가 이제 오퍼를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바로 우나이 에메리 스페인 출신 감독이 막 부임해서 팀을 이제 정비하고 또 끌어올리던 시점에 선수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저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르카에서 우리가 그 팀들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뉴캐슬, 에스턴 빌라, 번리 그리고 또 이제 페예노르트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결국엔 이제 마르카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신문이고 여기서도 물론 이제 틀린 소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들인데다가 라리가 내 소식이면 좀 정통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뉴캐슬, 빌라는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고 번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뱅상 콩파니 감독이 조금 맨시티스러운 축구를 번리에서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이건 말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팀들이 공개가 됐다. 즉 지금 다시 한번 로마노 기자가 언급한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될 만한 팀들은 충분히 후보군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마요르카를 언팔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뭐 차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팔로우만 취소를 한 건데 이때는 사실 뭐 여러 매체에서 특히 마테오 모레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라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거의 오퍼까지 했어요. 실제로 이적료 조건까지 맞춰서 옵션까지 해서 제시했는데 마요르카의 답변은 그냥 바이아웃 아니면 안 해였는데 또 아틀레티코도 바이아웃을 뭐 일시불로 지불하기 좀 어려웠다. 거기다 그 바이아웃이 유동성 바이아웃이었다라고 김민재 선수랑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긴 했었죠. 어찌됐거나 이제 그렇게 1월달 이적 시장 막판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후안미 산체스라고 이제 마요르카 통이에요. 이 사람은 마르카에서 일하고 있죠. 마르카의 마요르카 지역 담당 기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요르카 지역에 자신만의 매체인 풋볼 마요르카도 창간을 해서 운영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소식에는 굉장히 빠삭하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름들이 많이 나왔지만 솔직히 최고급의 클럽은 없었잖아요. 빅식스 중에 한 팀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노엘 브라이턴이라고 한 이유는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이제 브라이턴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브라이턴이 새로 또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도 실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탑 클럽의 브라이턴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당시에 순위권으로서 브라이턴이 좀 올라와 있기도 했었고 뉴캐슬도 순위권이 높았기 때문에 탑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냥 그 순위권으로 본 거냐 아니면 빅식스냐. 빅식스는 순위와 관계없이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널, 토트넘 이 팀들을 우리가 빅식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팀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오니까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 팀들 중에 누구냐? 근데 사실 정황을 봤을 때 아스날은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콘테 감독이 있던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전술적으로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리버풀, 첼시도 해당 포지션에 이미 선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맨유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때 에릭센이 장기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쵸, 막 당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맨유 감독인 테나흐가 아약스 시절에 이강인을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건 실제입니다. 심지어 2번이나 오퍼를 했고 구체적인 협의까지 오갔던 때에
아약스의 감독이 테나인데 사실 아약스가 테나 감독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맨유가 그러면은 이강인 영입에 뛰어든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맨유는 결국 자비철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원래 그 겨울에는 맨유가 이제 구단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적료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로만 2명 베오르스트랑 자비철을 데려오게 된 거였죠. 살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맨유가 사실은 박지성 선수 이후에 분명히 한국에서 조금 잘한다는 선수들은 다 관찰했어요. 실제로 퍼거슨 감독도 인정했듯이 박주영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했었었고 손흥민 선수가 연결됐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스카우팅은 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강인 선수가 이제 떠오르고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도 지켜봤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협상이나 뭐 영입을 할 정도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던 건 아닌데 어찌됐거나 빅6 중에 한 팀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유력한 건 맨유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작은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결국은 그냥 잔류로 귀결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6월까지 마요르카에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남을 것이다. 이강인은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고 구단을 압박했으나 마요르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 시점에 더 이상 이적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여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매체인 렐레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1월 6일에 우리가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 90%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선수와 클럽이 모든 면에서 결별로 향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선수가 이적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적 요청했고 구단은 압박했지만 마요르카는 어떤 제안도 듣지 않았다. 하나는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 하나는 또 다른 라리가 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라고 하면서 답변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1월에는 어떤 팀으로든 갈 수 없다. 네, 일단 브라이턴이 확실하게 오퍼를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퍼도 확인이 됐고 다른 라리가 한 팀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소시에다드다 뭐 아니면 다른 팀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뭐 라리가 내에서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조건으로 갈 수 있느냐인데 구체적인 조건도 이때 거의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강인 영입을 위해 관심을 보인 팀들의 제안 액수는 보너스가 포함된 총액 1,500만 유로 조건이었다. 이강인은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나 금액에는 조건과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알려진 바이아웃은 1,900만 유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1월에 이제 변동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상대 팀이 어떤 거에 따라 변동이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시즌 중인 1월 달에 옮길 때는 1,900만 유로로는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사되기가 어렵던 것이고 그래서 아기대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었잖아요. 1,900만 유로로 못 데려간다라고. 다만 이제 여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요르카도 본인들이 협상 주도권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 협상이 진행될 때는 이강인 선수 측도 계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가고 싶은 팀 쪽에다가 흘릴 가능성이 뭐 있거든요. 뭐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로마노 기자가 여름에 이적을 예상했느냐 이미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올 여름이 되면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행선지가 어디냐를 거의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력하다라고 이미 1월달에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팀의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이 됐을 때 재정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제 조건 경쟁을 할 경우에 또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쨌건 이번에는 로마노 기자의 그 트위터를 가지고 이번 얘기들 소개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뭐 뉴캐슬은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맨유는 4위에 있고요. 맨시티는 일부 뺐어. 왜냐면 맨시티는 최근에는 연결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턴이 현재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가 9위에 있고요. 또 이제 울버햄튼이 1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번리는 챔피언십에서 무려 승점 84점으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결국에 번리는 다음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왜냐면은 2위까지 그냥 자동 승격이잖아요. 근데 3위하고의 승점 차가 17점 차예요. 이건 뒤집히지 못합니다. 그럼 각각의 팀들의 상황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필요한가? 어떤 이유에서 원하는가?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순위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뉴캐슬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 뉴캐슬은 미드필더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냥 기마랑이스하고 윌록하고 그리고 롱스테프하고 조엘링턴 정도의 이제 앤더슨이하고 이제 만 20세 유망주 요새 좀 나오고 있는 선수가 있는 건데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드필더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어쨌건 이번 시즌은 부진했지만은 부상 때문에 이전까지는 뉴캐슬 중원에 있어서의 그 패스 플레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쉘비도 팀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미드필더 보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맨유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 영입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선수를 영입하려는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하지만요. 그래도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은 에릭센이 일단 장기 부상 후 아웃됐죠. 그래서 자비처를 임대로 데려오긴 했지만은 자비처를 완전 영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비처를 임대 복귀시키면서 다른 미드필더를 영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흐라벤베르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더라고요. 예. 분명한 건 미드필더 보강은 필수라는 겁니다. 뭐 반더베이크도 사실상 이 선수는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에릭센도 장기 부상 이후 거기다 나이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뭐 미드필더 보강은 무조건 필요하죠. 예, 게다가 이제 10번 자리에 산초를 써보기도 했고 베오루스트를 내려 써보기도 했는데 아예 전문 10번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가치를 포함했을 때 그리고 예? 나이가 어린 선수니까 장래성을 위해서 한번 영입해 볼 수도 있다. 주전 자원보다는. 거기다 에릭센을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는 테나 감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강인 선수도 그쪽에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팀의 구조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연결될 만한 요인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랄라나가 서고 있거든요. 예. 주전은. 근데 랄라나가 부상도 작고 나이도 있고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맥칼리스터가 그 다음 백업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랄라나가 못 나올 때는 맥칼리스터도 지금 맨시티, 리버풀 이런 빅클럽들이랑 맨유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카이세도도 물론 카이세도는 수비형 미드필더긴 하지만요. 이적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원 뎁스가 너무 얇아진다는 거죠. 예, 게다가 또 미토마 선수까지도 최근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적설에 좀 연루가 되는 네. 상태인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왼쪽 측면에서 이제 그렇죠. 윙포워드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또 브라이튼은 1월달에 거의 오퍼를 했어요. 뭐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여름에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빌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빌라가 여기 그 4-4-2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4-2-2-2 포메이션을 구동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긴이 측면에서 뛸 수 있는 거죠. 맥긴은 원래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그리고 네. 부엔디아도 공격형 미드필더형 선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원래는 쿠티뉴가 조금 백업 역할을 서고 제이콥 램지가 이제 백업 역할을 선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쿠티뉴는 현재도 부상으로 2달가량 결장할 예정이고요. 네. 거기다 에메리 감독이 쿠티뉴를 그렇게 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쿠티뉴가 출전한 시간이 276분으로 팀 내에서 18번째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쿠티뉴를 처분하고 이강인을 그 자리에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엔디아 외에는 어쨌건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4-2-2 포메이션을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에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던 것뿐 아니라 최근에 마요르카에 와서 성장하는 네. 그런 뭐 압박이나 경합이나 그런 활동량을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그 10번 역할도 네. 하면서 측면에 가서 크로스도 할 수 있고 네. 또 때로는 전방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할 네. 수 있는 전술이에요. 거기다가 뉴캐슬, 맨유, 브라이턴 다 유럽 대항전이 거의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팀들이잖아요. 예. 근데 에스턴 빌라도 현재 9위긴 한데요. 유럽 대항전을 포기하기 힘든 현재 상황이에요. 그 승점 41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럽 대항전에 위치하고 있는 6위 브라이턴하고 7위 브렌트포드가 승점 43점. 아. 2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에메리 감독한테 아예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유럽 대항전 노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메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유럽 대항전 진출권 획득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만약에 뭐 컨퍼런스 리그라든지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네. 된다면 당연히 또 스쿼드의 두께도 필요합니다. 4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 스쿼드가 유지되더라도 선수가 더 필요해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역시 에스턴 빌라도 여름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예, 그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선수가
정말 많긴 해요. 예. 진짜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수가 많긴 한데, 근데 울버햄튼도 네베스가 이번 여름에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고, 네. 예, 또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도 리버풀이라던가 또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동시에 이적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무티뉴도 이제 만 36세입니다. 예. 여전히 예. 건재하긴 해도 솔직히 데뷔를 해야죠. 예, 언제 그냥 이 정도 나이면은 갑자기 훅 가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게다가 뭐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중에서도 그 성인 선수가 된 이후에는 울버햄튼이 가장 먼저 좀 움직이면서 이름이 나왔던 팀이기도 해요. 네. 또 이미 뭐 황희찬 선수를 영입했던 또 정상빈 선수를 영입했다가 이제 네. 선수를 보냈지만 그 한국 선수들과의 접점도 계속 있어 왔고요. 네, 애당초 구단주가 중국인 구단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울버햄튼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예능 프로도 울버햄튼 가가지고 이연복 셰프가 네. 그 요리해서 선수들한테 먹여주고 이런 거 그래서 구단주랑 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내한한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올 여름에 또 쿠팡 예. 플레이 시리즈로 내한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까지 데려오고 싶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번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번리는 현재 이 선에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해요. 그 예. 텔라라던가 브라운힐은 뭐 저희가 이미 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봤던 선수고 또 이제 자울이라던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할까라는 게 의문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선수, 조금 더 기술적인 선수가 네. 필요하고 이 선수들이 물론 유지되면서 또 더블 스쿼드를 구축해서 네.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네, 브라운이 제외하고는 사실상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예. 예. 또 이강인 선수가 온다면 또 새로운 유형의 플레이를 가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번리가 일단은 이강인 선수를 노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찌라시로 나오기에는 그럴 팀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제 어떤 큰 팀도 아니고 유명한 팀도 아니고 화제가 될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실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올 여름에 이제 분명히 시장이 나올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명확해요. 마요르카보다 더 좋은 팀, 좀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팀으로 가서 다음 스텝을 밟고 싶다. 예. 여러 팀들의 오퍼를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팀을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에스턴 빌라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아, 에스턴 빌라요? 이제 에메리 감독과 소통도 잘 될 수 있고 또 이제 유럽 대항전도 전 챔스라기보다 이제 좀 유로파리그 정도를 좀 뛰면서 좀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울버햄튼도 소통은 잘 될 거 아니에요. 울버햄튼은 뭐랄까 좀 저는 뭔가 좀 호감이 가지 않죠. 그 로페테기 감독이 경제될 위험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도 뛰고 있어서 이왕이면 좀 다양한 좀 팀들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튼. 왜냐면은 일단 뭐 데체르비 감독이 남는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아 그렇죠. 예, 데체르비 감독이 남으면은 뭐 의사소통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탈리아어랑 스페인어는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데체르비 감독이 워낙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랄라나 자리에 딱 이강인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러니까 포지션상으로도 너무 딱 이강인 선수한테 딱 맞는 포지션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브라이턴을 항상 가장 네. 예, 강추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에반 퍼거슨도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으면서 예.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그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면은 소시에다드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에 가서 좀 쿠버랑 말을 맞추고 실바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간다면 또 이제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메오네 감독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지.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발 안 갔으면 예. 좋겠어요. 제발 안 맞을 것 같아서. 예. 예.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제 마요르카를 떠나는 거는 거의 뭐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강인 선수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제 4월이거든요. 5월 달에 라리가의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물론 챔피언스 결승전이 6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긴 시즌이 되겠지만 그래도 6월부터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한준TV에서 보버지 김현민 기자의 세밀한 분석 또 현지에서의 독점적인 정보들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